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만약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119가 올 때까지 4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뇌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심폐소생술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왜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대신 심장 역할을 해주는 응급처치예요. 우리나라 응급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아서 더욱 중요해요. 그럼 언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먼저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숨을 쉴 때예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반응이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때 바로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엄마,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 확인이에요. 주변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고 119에 신고부터 하세요.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환자 자세 잡기. 먼저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혀주세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기도를 열어주세요. 이때 목에 부상이 의심되면 머리를 움직이지 마시고 턱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2단계 손 위치와 자세. 가슴 중앙 젖꼭지를 잇는 선의 가운데에 손바닥 뒤꿈치를 놓으세요. 손꿈치라고 하는데 손바닥이 아닌 이 부분으로 압박을 할 거예요. 다른 손은 그 위에 깍지 끼듯 올리고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게 해요. 엄마, 여기서 포인트는 팔을 쭉 펴고 어깨가 손 바로 위에 오도록 하는 거예요. 어깨와 손꿈치가 수직 상태예요.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워서 하시면 힘을 더 쉽게 줄 수 있어요. 3단계 가슴 압박 방법. 가슴을 5cm 이상 깊게 눌러주세요. 성인 기준으로 손바닥 두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박할 때는 체중을 이용해서 세게 누르고 힘을 뺄 때는 완전히 이완시켜주세요.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1초에 거의 2번 정도 누르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단계 인공호흡. 30번 가슴을 누른 후 인공호흡을 2번 해주세요. 하지만 엄마, 요즘은 가슴 압박만 해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입에서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보다는 지속적인 가슴 압박을 더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은 곳에서 AED라는 기계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심장 충격기인데 생각보다 사용하기 쉬워요.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가 나와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라고 하면 그림대로 가슴에 붙이시면 돼요.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알려줘요. 충격을 준 후에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엄마, 심폐소생술 할 때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절대 멈추지 마세요. 갈비뼈는 치료될 수 있지만 뇌 손상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계속 압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10초 이상 멈추면 효과가 떨어져요. 힘들면 주변에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심정지 원인이 다양해요.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이 주요 원인이에요.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복용이 더욱 중요해요. 또한 어르신들은 가슴 압박 시 갈비뼈 골절 위험이 높지만 그래도 생명을 위해서는 계속 시행해야 해요. 엄마,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연습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건소나 적십자사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마네킹을 이용해서 직접 눌러보면 힘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배우시면 더욱 좋고 2년마다 다시 교육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물론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금주가 기본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해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심폐소생술과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119 신고할 때는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는 환자가 있어요 라고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거기 우산 들고 있는 아저씨는
119에 신고해 주시고 하늘색 옷 입은 아주머니는 AED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 학생은 구급차가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안내 좀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해 주세요. 엄마, 오늘 심폐소생술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용기 내어 행동하시는 게 중요해요.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